였으면 합니다. 제 성격이 지랄 맞은 건지 궁금합니다. 글은 길지만 그냥 술술 넘어가는 글이니 꼭 보고 말씀 좀 주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집안은 그냥 조금 잘 사는 편입니다. 아버님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그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 자신은 그냥 그저 그런 능력에 뚱뚱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콩팥도 하나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신념은 버릴 수 없다. 3세번의 법칙. 또한 옳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맺고 끊음은 확실하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만 쓰면 너무 극단적인데 제가 정말 극단적인지 제 연애사 좀 보고 충고해 주세요. 이번에 파혼한 것이 너무 충격이 크네요. 대학교 때입니다. 1년 반 정도 사귄 1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던 것 같네요. 우리 집안, 기타 그런 것. 그리고 우리 집이 무슨 TV에 나오는 그런 지배 계층도 아니고 그냥 조금 사는 정도인데 자랑은 아니고 그냥 집안 이야기가 나와 우리 집은 어떻게 산다 정도만. 하지만 저는 제가 부자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이런저런 선물을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사귄 지도 좀 되고 해서 자잘한 것들은 선물해 줬는데 점점 배가 커지더니 몇십만 원짜리 구두 가방 이런 것들을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그런 거 사줄 돈도 없고 의무도 없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은 다 받는다던데 창피하다느니 오빠의 집도 부자면서 그런다느니 날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돈 내 돈도 아니고 내 부모님 돈이며 내가 언제 돈을 막 쓰는 거 봤냐?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느냐? 나도 용돈 받아 쓰고 더 필요하면 알바해서 충당한다. 그래도 그 문제로 계속 싸웠습니다. 그 후로 그 문제로 딱 3번 더 싸운 것 같네요. 싸우기보다는 진짜 토론? 제 마음 이해시키는 정도 물어봤습니다. 너가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 그러냐? 그거 없으면 죽냐? 혹시 네 친구들이 뭐라고 해서 넌 생각도 없는데 혹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정말 네 생각인 거냐?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은 했지만 제 신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았다. 하지만 난 그런 너를 이해할 수도 없고 대화로 풀 수도 없는 것 같구나. 헤어지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자들에게 찌질하다는 소문이 돌던지 그 이후로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인 척합니다. 친한 친구들 빼곤 집안에 돈이 조금 있다는 걸 전혀 티를 내지 않습니다. 2번째 연애입니다. 소개팅을 거의 주말에 하지 않나요? 저는 월요일날 소개팅을 해서 그중에 한 3번 만나고 좋은 감정이 생겨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놀랄 것은 절실한 기독교 신자더군요. 그래도 잘 참고 2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저도 성인 되기 전까지 교회를 계속 나가서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초반에 정말 많이 싸워서 교회 이야기를 전혀 안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이란 말이 나왔는데 제가 결혼하면 꼭 교회도 나가야 하며 11조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집안 보니 부모님들은 다 장로님, 이모님은 목사님, 그 자녀들은 전도사, 부목사. 이건 진짜 답이 없더군요. 네가 진짜 장기라도 하나 꺼내달라면 주겠는데 교회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정말 크게 3번 이 문제로 싸우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3번째 연애입니다. 직장 거래처 직원입니다. 둘 다 마음이 있어서 어물쩡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애에 있어서 처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그 무엇을 하든 그건 우리 둘이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지 말아라. 난 정말 헤어지자는 걸로 받아들이고 헤어지겠다. 이게 저의 연애 룰입니다. 반년 정도 사귄 것 같은데 헤어지자고 어느 순간 말하더니 쉽게 말하더군요. 3번 정도 참았고 말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찝어주어서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말하더군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여자가 그 후 절 잡는 걸 보니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더군요. 여기까지 일방적인 저의 입장에서의 얘기지만 조금 더 말하자면 저는 돈 씀씀이가 짠돌이도 아닙니다. 교회 신자던 여자친구는 교회 일 때문에 일을 일찍 끝나는 걸 해서 맨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용돈은 아니고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찔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씀씀이가 해프거나 또는 여자친구한테 짠돌이 행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여성을 사귄 건 아니지만 사귄 분들이 다 하는 말은 다 저보고 착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그래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격이 지랄 맞은 것도 아닙니다. 바람둥이나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하는 그런 남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일방적이게 저희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파혼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튜브에서 즐겨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부모님이 지인분의 아는 여자라며 참하다고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선을 안 봅니다. 다들 이상형이나 바라는 것이 있듯 저 또한 결혼에 사랑을 가장 큰 바탕으로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맞선은 우선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제가 추구하는 이상형과는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력을 보는 사람을 씹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이상형이니까요.
부모님도 그걸 아시고요.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했다고 하네요. 그냥 직장생활 하는 애라고만 하고 집안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했다고요. 벌써 자리를 마련했으니 엄마 좀 봐서 나가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지만 끌렸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30대 초반인데 그 자리에 와서 경제력이나 그런 것은 전혀 묻지 않더라고요. 오는 정도가 제가 하는 일 좋아하는 것, 삶의 신조, 저의 가능성, 오라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쯤 사귀었고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4억 조금 넘는 집을 해주셨습니다. 상견례도 마치고요. 부모님이 혼수 이런 거 크게 안 따지십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상대 조건보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람 됨됨이 정도만 보시는 것 같네요. 여기서 문제는 4억짜리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는 것, 그리고 돈 관리는 자기가 하겠다는 것, 또한 회사를 물려받으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다는 것. 처음에 듣고 생각해보겠다 하고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다들 결혼하는데 이런저런 싸움 한다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집도에 가며 시집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바라는 것도 많지 않아서 혼수 문제로 싸운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게 하나 걸리네요. 이 문제가 계속 나오자 솔직히 말했습니다. 난 명의를 널 줄 생각은 없다. 혹시 친구나 부모님 말에 혹했다면 그거에 혹한 네가 난 원망스럽다. 내가 번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벌어서 주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려는 것 자체가 난 아이러니하다. 네가 그럼 뭘 믿고 시집 오냐는데 그럼 난 지금 이런 태도에 널 뭘 믿고 결혼하겠냐. 난 명의를 줄 생각도 없고 돈 관리는 너에게 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월말에는 같이 꼼꼼히 맞춰보자. 이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쓰고 살아가는지 같이 봐야 할 부분이다. 무조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적어도 2억은 집 살 돈으로 해와라. 싫답니다. 그럼 우선 우리 부모님 명의로 하고 우리 둘이 밥벌이 하자. 그리고 4억 만들어서 사서 공동명의로 하자. 아니다. 난 그냥 네 명의로 해줄 수도 있다. 아껴 쓰면 몇 년 안에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싫답니다. 그럼 우선 내 돈으로 전세부터 시작해서 당당히 우리 집 사자. 그것 또한 싫다고 하네요. 이 문제로 한 3번 계속 싸우니까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계속 말로 잘 풀려고 해도 안 되더군요. 그래서 만나서 말했습니다. 없자고, 파혼하자고. 난 이런 널 무엇을 믿고 결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의 부모님께는 죄송하다 말씀드려라. 차마 찾아가서 파혼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이제 마음 바뀌었어도 절대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말아라. 내가 너의 이런 모습을 안 순간 난 이 결혼할 수가 없다. 결혼해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렇다. 그리고 여자 말도 안 듣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씹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건 받았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더군요. 정중히 우리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결혼을 못하겠습니다. 말했지만 무조건 오라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울고만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저에게 역성을 내시더군요. 남자가 결혼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되면 내 딸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결혼 준비한 것은 다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 또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만 따지신다면 예식장 잡은 것이나 그런 거 보면 제가 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위와 명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러자 또 내가 무슨 네 아버지냐고 역성을 내시기에 저도 이제 남이라 생각하고 바로 대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지 남동생이 결혼하는데 어르신이 고생해서 집 해줘서 보내는데 그걸 여자친구가 자기 명의로 하겠다는데 그냥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당연하지. 요즘 다 그런 추세라고. 그럼 뭘 믿고 보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며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냐고 얼굴을 한 대 때리시더군요. 그리고 제 차 때리려고 하시기에 그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럼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시키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부모님이 말씀하길 사실 소개시킬 때 제 집이 좀 산다는 것과 제 명의로 집이 있다는 것과 회사 물려받을 것을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나 몰라서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이 꼴난 거 안 보이냐고. 한참 후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온갖 욕설을 하는데 지금 네 나이 생각해보지 않느냐. 너 이 결혼 떠나면 결혼은 끝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 사랑 없으면 결혼 안 한다. 만다. 걱정 말아라. 차라리 혼자 살지 적당히 궁색 맞춰서 결혼하진 않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남자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하면서 어떤 여자든 만날 생각지도 말라고 이런 거 이해해주는 여자 없다고 악담을 하는데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저의 연애를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에서 헤어진 이유는 타협이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말로 해서 해결이 안 나니 헤어진 것들인데 마지막 여자가 저렇게 말하니 제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들 저런 상황에서 잘 풀어나가나요? 다들 저 정도 싸우고 결혼에 골인하시나요? 저 또한 대화로 풀 수 있다면 풀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기에 이별을 택했습니다. 정말 제가 문제인 건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위에 여자들 다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끊고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저렇게 모질게 헤어지고선 한 2, 3년은 그냥 몽롱해지게 살아갑니다. 엄청 그리워하지만 절대 티는 내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지랄 맞은 사람인가요? 이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못하나요? 살짝 추가하면 저는 첫 번째 대학교에서 사귄 여자애 빼고는 제가 조금 산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귀면서 그런 분위기 풍긴 적 없고요. 월급도 그냥 그 나이 때 보통 받는 그 정도로 말합니다. 베스트 친구들 빼곤 집안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파운도 결혼 얘기 나오면서 집안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남들이 보면 그 나이 때 보통 사람 정도로 봅니다. 잘난 체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은 저는 명문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서울권 4년제는 졸업했습니다. 사짜 직업 같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무식하거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전공과 무관한 아버지 일을 해서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인데 막 중졸에 띵가띵가 놀았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별명이 뾰로롱 제니퍼입니다. 개콘에 나오는 딱 그 정도 등치의 체구입니다. 인혁의 생각. 쓰니가 지랄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 여자들이 지랄 맞은 거겠죠. 쓰니와 성격이 맞는, 쓰니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죠. 돈돈거리는 여자를 만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파혼녀는 도라이 아닙니까? 왜 남자 집을 자기 명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공동 명의도 아니고 그냥 명의를 주라는 건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입니까? 그 아버지란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 보니 그 아빠의 그 딸, 그건 진짜 파혼 잘했습니다. 뭐 나이가 들던 뭐라건 미래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자기랑 맞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랑 성격이 맞는 여자, 맞는 남자,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금 그대로 쓰니와 맞는 여자가 나타날 겁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쓰니가 진짜 지랄 맞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인혁이었습니다.